이번 주는 유독 손님의 방문이 많은 주였어요. 딸아이의 학교 친구들의 슬립오버도 있었고,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친하게 지냈던 유럽 친구들의 방문도 있었죠.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북적했는데요.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는 주로 토요일에 장을 보는데요. 장을 보다 보면 신선 야채들이 한꺼번에 냉장고를 가득 채우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두면 금방 신선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쓰지 않고 버리는 일도 허다해요. 그래서 일요일 교회를 다녀온 오후엔 토요일에 산 신선 재료를 손질해 놓는답니다. 오늘은 로메인 상추와 시금치 손질, 그리고 코울슬로우를 만들 거예요. 저희 집 최애 채소 중에 하나가 로메인 상추예요. 찹해서 샐러드로 먹기에도 좋고 한국식 쌈으로 먹기도 좋죠. 은근 부피가 있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손질하는 방법은 베이킹소다를 넣은 물에 담갔다가 물로 씻어준 뒤 탈수기로 물기를 탈탈 털어줘요. 물기를 잘 털어 신선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오래 보관할 수 있더라고요. 로메인 상추를 베이킹소다 물에 담가 놓는 사이 코울슬로우를 준비해줘요. 코울슬로우는 저희 집 효자 채소 요리인데요. 이거 덕분에 편식하는 저와 제 딸도 채소 요리를 조금이나마 먹게 됐어요. 물론 제 유튜브 쇼츠 영상 중에 효자 영상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코울슬로우 영상 업데이트 한번 해야겠네요. 양배추와 당근을 채 썰어준 뒤 소금에 절여서 15분 정도 숨을 죽여주면 되죠. 양배추 숨이 죽는 동안 로메인을 씻어서 채소 탈수기로 물기를 제거해 줬어요. 그리고는 채소 신선 용기에 키친타월 깔고 보관. 깔끔하죠? 그리고 시금치도 손질해요. 미국에서 파는 시금치는 샐러드용이에요. 뿌리 쪽 굵은 부분이 제거된 상태죠. 오늘은 일단 생으로 손질할 건데 이걸로 시금치 나물을 만들 수도 있긴 해요. 지난주 아내가 루꼴라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대용으로 먹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로메인이랑 똑같이 씻어서 물기를 말려 보관하면 돼요. 시금치도 베이킹소다 물에 담가두고 이제 빨리 코울슬로우를 만들게요. 소금에 절여진 양배추와 당근채를 손으로 꾹 짜주고 잘 풀어준 뒤에 거기에 갖은 양념을 넣고 버무려주면 맛 좋은 코울슬로우 완성이에요. 새로운 레시피 영상은 쇼츠로 확인해주세요. 시금치까지 탈수해서 용기에 담고 이름과 날짜까지 써주면 채소 프랩 끝이에요. 거의 1시간 동안 주방에 서서 재료 손질을 한 탓에 저녁은 대충 때우고 싶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특히 일요일엔 교회에서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저녁은 잘 챙겨 먹어줘야 해요. 어제 장 보면서 산 냉동 생선을 이용해서 생선 조림을 해 먹으려고요. 먼저 밥을 얹히고 난 뒤에 이제 생선 조림을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무를 썰어서 팬 바닥에 깔아주는데요. 여기에서 구하는 무는 한국의 무처럼 푹 익었을 때 부들부들한 맛이 없어서 아쉬워요. 양파와 고추는 냉동실에 늘 손질된 게 있어서 요리할 때 정말 편하고 좋아요. 주부 생활의 레벨업은 재료 손질, 보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위에 냉동 생선을 올리는데 오늘은 해덕과 틸라피아를 넣어요. 미국에선 주로 연어와 함께 틸라피아, 폴라, 커드, 플라운더, 해덕 등을 구할 수 있는데 연어 말고는 모두 한국식으로 생선 조림을 해 먹어도 맛있어요. 이제 여기에 두부와 다진 파, 시금치를 올리고요. 시금치는 신선 용기에 자리가 없어서 남은 거 다 때려 넣었어요. 그리고 간장을 비롯한 갖은 양념을 넣어서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간을 보니 너무 짠 것 같아서 쌀뜨물을 조금 넣어줬어요. 이제 완벽하게 간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밥이 다 돼서 밥을 떠주고요. 각자의 반찬도 담아줘요.
살아있는 생선조림을 좋아하지 않아서 피시앤칩스와 너겟 그리고 채소를 곁들여줬죠. 아내가 좋아하는 로메인 쌈과 함께 곁들여주면 맛있는 저녁상 완성이에요. 한 주가 후딱 지나가고 다시 주말. 토요일에 딸아이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놀기로 했어요. 사실 몇 주 후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니까 그때 놀면 좋으련만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 어른들의 마음과 같나요? 사춘기 친구들의 마음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아시안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 분식을 준비해 주려고요. 친구들이 모두 웹툰과 케이팝, 일본 만화 등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오늘은 떡볶이와 어묵탕 그리고 미니김밥을 준비하려고요. 내 요리 실력으로 그냥 하면 위험 부담이 있어서 검증된 기업의 맛으로 준비해 줄 거랍니다. 가장 간단한 어묵탕부터 준비해 볼게요. 원래는 물도 대강 계산해서 담았는데 오늘은 정량을 지키려고요. 나름 1일 한식 홍보대사니까요. 이제 김밥 준비를 해줘야 해요. 미국 친구들 식사 준비는 까다로운 편이에요. 종교적 이유나 알러지 등의 이슈로 먹지 않는 식재료가 많은 편이거든요. 생각보다 한국 음식은 이런 환경에 프렌들리하지는 않은 편이죠. 오늘 오는 친구들 중에 돼지고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모든 재료는 다 해산물 식재료예요. 물론 해산물이라고 해도 모두 가공식품이네요. 맛살과 어묵을 넣은 김밥을 만들 거예요. 먼저 갓 지은 밥에 참기름과 소금 간을 해서 잘 섞어준 뒤에 냉동실에 넣어서 급히 식혀줘요. 완전 뜨거운 밥은 김밥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 손질을 해주는데요. 미니김밥의 길이에 맞게 맛살과 어묵의 길이를 잘라줬어요. 단무지는 이미 반 사이즈로 잘라놨어요. 사실 용기가 맞는 크기가 없어서 미리 잘라놓은 거랍니다. 그 사이 어묵탕이 잘 끓고 있는지 확인해줘요. 이 세트엔 아이가 좋아하는 물떡도 있어요. 조금 늦게 떡을 넣어주고 다시 한번 끓여줘요. 이제 김밥을 말기 전에 떡볶이를 올려줄게요. 아이가 좋아하는 밀떡, 국물떡볶이인데요.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조금 맵지는 않을런지 걱정이네요. 떡을 떼서 물로 씻어주고 정량의 물을 붓고 어묵을 썰어 넣어준 뒤에 소스를 넣고 끓여줘요. 가족끼리 먹을 땐 이것저것 다른 재료를 넣기도 하는데 오늘은 순정이에요. 다른 거 넣었다가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번개처럼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아이 친구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했거든요. 떡볶이도 거의 끝나가요. 그런데 살짝 맵고 단맛보단 MSG 짠맛이 조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넣고 밸런스를 맞춰줬더니 매운맛도 덜하고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기다리는 동안 모든 음식이 완성됐어요. 떡볶이와 모든 음식을 그릇에 담아줬죠. 그러고 보니 집에 손님을 드릴 만한 그릇들이 많이 없네요. 이사를 가고 나면 손님들을 위한 그릇을 좀 사야겠어요. 이렇게 아이들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은 그림으로 없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다며 좋아해줬죠. 특히 김밥의 인기가 많았는데요. 자주 대접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아니메를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같이 스크랩북도 만들었죠. 아내의 비밀무기 VR 게임도 함께하며 놀았어요. 놀이터에 나가서 함께 뛰어놀고 사진도 찍었죠. 인스탁스 즉석 사진기 인기가 많았어요. 워낙 신이 났는지 갑자기 슬립오버를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아이 친구들을 슬립오버에 초대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날이 너무 갑자기 찾아왔죠. 결국 친구 4명 중에 2명의 친구가 슬립오버를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방문하셔서 자고 갈 물건들을 가져오시면서 직접 저희를 대면해서 양해를 구하시기도 했죠. 다음날 이른 아침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픽업하러 오셨고 모두들 안전하게 귀가했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 준비하고 재우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쉬웠죠. 이사 가고 나면 끝내주는 슬립오버를 한 번 더 준비해 봐야겠어요. 바로 그날 오후 제 친구들인 크레스트와 비키 가족이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저희 가족이 미국에 오고 같은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사귄 가족이었는데 3년 전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갔었죠. 사실 거리는 30분 거리지만 서로의 삶이 바쁘다 보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고맙게도 크레스트의 가족이 찾아와 줬어요. 크레스트와 비키의 가족은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이민 온 친구들이에요. 영주권을 받고 오자마자 저희 가족과 만나게 됐죠. 마침 이 집 막내인 토도가 저희 집 딸과 동갑이고 함께 학교에 적응하면서 두 가족이 친해졌죠. 크레스트 가족은 부부와 함께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크레스트와 2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이 모두 농구를 해요. 크레스트와 성인인 딸과 아들 모두 키가 엄청 크죠. 크레스트와 첫째 아들은 2m가 넘고 둘째 딸도 180이 넘어요. 아내인 비키도 키가 큰데 우리 집 조그만 소파에 앉히니 미안하더라고요.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대화하는데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했던 건 크레스트가 저희에게 계속해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났을 때가 자기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던 시기였는데 도와줘서 고마웠다고요. 사실 저희도 그랬어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감사 인사를 받다니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함께 당일치기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죠. 우리 집까지 찾아와주고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답니다. 해외에 이주해서 삶을 살아가는 건 꽤나 외로운데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되죠. 딸아이에게 좋은 친구가 있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부담 없이 서로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모두 저희가 이곳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윤활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생활 속에서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나요? 오늘은 친구에게 연락해 안부 인사를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